일반적으로 우주는 꽤 온도가 낮은 곳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는 온도가 높은 곳도 있는데요. 항성이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온도는 몇 도인지, 그리고 그 온도는 현재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만약 확인이 안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까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토픽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온도가 높은 것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10분 동안 이 영상을 보시면 정답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현재의 우주. 우주의 최저 온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0켈빈, 섭씨로는 275.15도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절대 영도라고 불리며 고전 연력학에 의하면 절대 영도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절대 영도에서는 에너지가 0과 같아지기 때문에 애초에 분자나 원자, 소립자가 운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진공이라도 입자, 반입자 쌍은 정기적으로 생겨나는데요. 그렇게 되면 역시 운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너지도 온도도 0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영도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하는 것뿐이죠. 고온으로 가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우주에는 뜨거운 것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실험실에서는 더 온도가 높은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태양의 경우 핵 내부의 온도는 대략 1500만 도인데요.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것은 아마 태양 내부일 것입니다. 물론 지구상에서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를 만들어내는 모든 실험실을 제외했을 때의 이야기죠. 하지만 우주로 범위를 넓히면 태양 핵보다 훨씬 뜨거운 것들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청색 거성처럼 더 큰 항성은 태양 핵보다 더 뜨겁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억 도에 이를 수도 있지만 이조차도 끝이 아니에요. 인류는 실험을 통해 항성 내에서 확인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입니다. 이 물질과 비교하면 태양핵 내부의 온도는 시원함을 넘어서 지옥 같은 추위라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랍니다. 인류는 어디까지 도달했나? 초고온에 대한 실험은 이미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를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은 2000년 무렵의 일인데요. 이는 세른이라고 하는 유럽 원자핵 공동연구소의 실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맞아요. 과거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린 대형 강입자 충돌기를 만든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대체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라는 게 뭘까요? 초고온에 이르면 물질을 구성하는 소립자 간 결합이 모두 파괴되고 그 결과 글루온, 쿼크, 반쿼크가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수프와 같은 상태가 되는데요. 그러한 특수한 상태를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보통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는 가속시킨 소립자들을 서로 충돌시켜서 만들어내는데요. 이 물질은 매우 불안정해서 금세 식어버리지만 연구를 통해 그 특성의 일부를 밝혀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이 물질이 액상이고 게다가 점성이 거의 제로인 이상유체에 가깝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의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최고로는 5.5조도에 도달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2012년 8월 세른에서 이런 엄청난 온도에 도달한 것입니다. 더 높은 온도가 존재하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어쩌면 2012년에 우주에서 가장 고온이었던 장소가 세른의 실험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가 중성자 별의 핵에 존재하고 있다는 미확인 가설도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어머니인 자연이 펄사의 모습을 하고 인류를 초월해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역사 속에서는 우주가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만으로 채워졌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바로 우주가 탄생하고 얼마 되지 않은 빅뱅이 일어난 직후의 일입니다. 그 후 우주는 급속히 차가워지고 소립사가 모였으며 우리에게 친숙한 물질이라고 하는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가장 높은 온도. 그렇다고 해서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가 현존하는 최고의 온도는 아닙니다. 과학의 세계에는 그보다 몇 배나 더 고온의 상태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는 바로 플랑크 온도인데요. 현대의 기준으로 플랑크 온도는 약 1.416784 곱하기 10의 32승 켈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정도의 온도라면 물질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플랑크 온도는 플랑크 길이, 플랑크 에너지, 플랑크 밀도와 동일한 플랑크 단위 중 하나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이 단위들에 대한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다시 돌아와서 인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플랑크 온도에 도달한 적이 없으며 아마 앞으로도 도달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 온도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것이 우주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의문에 대한 대답 역시 노일 거예요. 다만 이런 온도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우주가 수조도의 온도를 가진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로 채워져 있던 단계 이전에 또 다른 단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플랑크 시대예요. 플랑크 시대엔 플랑크 시간이라고 하는 과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최소의 시간이 지속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불과 10의 마이너스 43승초에 상당합니다. 이 숫자를 알기 쉽게 바꿔 말하면 0과 소수점 뒤에 0이 42개가 이어지고 그 뒤로 1이 이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이 아주 작은 순간, 우주가 플랑크 온도였습니다. 당시 1세제곱미터당 질량은 0이 97개 붙는 수의 플랑크 밀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10의 마이너스 35제곱미터에 상당하는 플랑크 반경밖에 없었고 플랑크 에너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소립자보다 훨씬 작고 한없이 고온인 초밀도의 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시대를 더 자세히 알 수 없어요. 연구진들 역시 그 시대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곳에선 우리의 상식이란 전혀 통용되지 않습니다. 양자역학은 상대성 이론의 중력과 모순이 됩니다. 새로운 아인슈타인이 나타나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모순이 없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 플랑크 시대를 자세히 알아낼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 가설을 세우는 것뿐이죠. 예를 들어 이 정도로 작은 거리라면 양자와 양자 사이에서 일하는 중력은 다른 기본 상호작용보다 약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우주의 팽창으로 중력이 다른 기본 상호작용들과 분리되며 대통일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우주는 대략 10의 27승도까지 온도가 저하되고요. 그 후 나머지 기본 상호작용들이 분리됩니다. 우주는 급격하게 팽창하고 급격하게 차가워져 갔죠. 하지만 이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우주사의 개막을 둘러싼 이번 투어는 어떠셨나요? 영상 첫머리에 제시된 의문의 답을 이제는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뜨거운 것은 갓 태어난 우주 그 자체입니다. 수십억 년에 걸친 우주의 역사에서 이 정도의 온도를 기록한 적이 없어요. 언젠가 암흑 에너지가 우주의 팽창을 멈추는 때가 오면 최종적으로 다시 급격한 수축이 일어나며 특이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무수한 행성이나 항성, 은하나 은하단이었던 물질이 서로 녹아 작은 플랑크 반경이 되는 우주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온다면 우주는 다시 그 온도까지 상승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그런 일을 겪지 않아 행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가능하시면 SNS로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 잘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